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그 결론적으로 9월 달에는 이제 그 선고될 걸로 예상이 돼요. 어제 그 이재명이 재판했죠. 공직선거법 했는데 그 판사가 한성진, 이룰성 이자도 이제 그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견제하고 감시해봐야 되겠지만 뭘 했냐면 이제 그 다음 28일 날 6월 28일 날 이제 그 정인 2명 신문하고 이제 끝낸다. 정인 신문을. 뭐 실제 어제 정인도 필요 없는 정인이에요. 어차피 담당 그때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의 그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쓸데없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정인 세워가지고 뭐 계속 당신들 그 국토부 협박 들은 적 있냐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계속 위정교사 하듯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불필요한 정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 28일 아마 이제 그 2명 신문하면 종결한다. 원래 재판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정인 신문부터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서류들 있잖아요. 뭐 서류, 종이로 된 이 증거들. 이걸 이제 그 서류 증거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 서류 증거, 서정. 이걸 이게 그 조사를 합니다. 이건 하루만 하면 돼요. 왜 서류가 이미 다 제출돼서 그냥 내용만 고지해 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하루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한 길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7월 12일 날 서정을 한다. 서류 증거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사실상 심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 8월 달쯤에 그 마지막 이제 그 피고인 신문하고 피고인 이재명한테 신문한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검사가 구형하면서 아마 이제 최종 변론합니다. 그게 8월 달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선고는 9월 달로. 이렇게 딱 이게 2년 만에 노는 거예요. 원래 2022년 9월에 기소했는데 2년 만에 노는데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걸 2년을 겁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선고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참고로 이제 이거 제가 위정교사가 원래 더 빨리 노는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위정교사도요. 그 위정교사 있잖아요. 우리 33부에. 그것도 이제 그 7월 8일 날 종결할 겁니다. 7월 8일 날 정인신문이 종결된다. 그럼 이제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서류 증거조사, 서정 절차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구형하고 이제 그 최종 변론. 다음에 선고하면 9월 달. 잘하면 이 9월 달에 이재명과 관련한 중요한 게 2개가 다 선고되지 않을까 열심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법에 과연 이게 얼마가 나올까 형량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판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뭐 벌금 뭐 1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양형의 기준표를 정해놔요. 그 판결문의 그 기준표를 언급해야 돼요. 판결문에 적고 그 기준표 안에서 형량을 정해야 된다. 기준표를 벗어났을 때는 이게 특별한 사유를 적어야 돼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특별한 사유가 뭐 있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 우리 기준표부터 한번 보면 대법원에 제가 양형 기준표하고요. 그 다음에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이걸 이게 그 자막으로 이제 한번 먼저 설명드리고 예상을 해보면요. 자, 이재명의 범죄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죠. 원래는 이제 상대를 낙선시킬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도 있어요. 그건 이준석이한테 해당돼요. 그건 거의 2배라 보면 돼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에 관한 거니까 이준석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 일단 이제 이재명의 범죄는 윤석열을 낙선시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대장동하고 무관하다는 걸 보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 다음에 백현동에
김인섭 씨 로비 이걸 가리려고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랬기 때문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정해놨냐? 가장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형량을. 특별한 감경이나 가중 사유가 없으면 형량을 이게 기본형은요. 징역형 또는 이제 벌금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징역형을 선택하면 10개월 이하 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벌금이 2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800만 원 이하. 판사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벌금형을 선택했다. 이러면 이게 그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벌금. 요게 기본이에요. 이걸 벗어나려면 복잡하게 사유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 넣으면 이재명이 배지 달아나고 그 다음에 당대표직도 달아나고 무엇보다 앞으로 출마도 못하고 5년간.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은 434억 보전받은 비용을 토해내고 이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런데 기준표에 보세요. 무죄를 못 받으면 이재명이가 무죄를 못 받으면 기본형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하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감경했을 때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럼 이게 감경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 때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감경 사유에 이재명이가 해당되는 게 있는가? 이걸 이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감경 사유는 없고 오히려 가중 사유가 많다. 자, 거기에 다시 자막을 보면 감경 요소에 이재명이 해당되는 거 보십시오. 압력 등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거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이재명이하고. 오히려 이제 그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가 여기에 해당돼요.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는 솔직히 이재명의 압력에 의해서 위정했거든요. 이재명이하고는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가 약하다? 저는 이게 약하다고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백현동 김인섭 로비를 이게 그 감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김문기도 이게 대장동과 원천 차단 위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아래 해당이 안 되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들은 사람이 소수거나 전파성이 낮은 게 아니지. 이거는 SBS 라디오나 아니 TV나 라디오의 인터뷰니까 전파성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거는 이게 오히려 가중 요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가중 요소 있잖아요. 가중 요소. 저는 이재명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봐요. 가중 요소. 보세요. 허위 사실이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에 관계된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 대선 뽑을 때 이재명이가 대장동과 관계되냐 안 되냐? 백현동이 관계되냐 안 되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주민의 중요한 판단과 관계되잖아요. 가중 요소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선거일에 임박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중 요소. 우리 옛날에 김만배가 뭐 커피 타주고 윤석열 몸통할 때 선거 전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선거 임박해서 하면 이게 반박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중하는 겁니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회적 지위, 영향력 대표니까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감경해 줄 만한 사유는 없고 오히려 가중 사유는 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판사가 징역형을 선택하면 8월 이상 2년이야. 그 다음에 벌금형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야. 저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범죄가 두 개는요. 범죄가 두 개일 때는 또 이게 무조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무거운 거에. 범죄가 둘 다 유죄가 돼버리면 이재명은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왜? 이거는 범죄가 하나일 때 지금 기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도 유죄. 그 다음에 그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었다는 것도 유죄. 두 개가 유죄면요. 한 개 허위사실보다 2분의 1을 가중한다 보면 돼요. 그 기준에 2분의 1을. 그러니까 아무리 감경 받아봐도 감경이 70만 원에서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두 개 범죄가 되면 2분의 1을 가중하면 70만 원의 2분의 1은 105만 원이잖아요. 105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 안에서 판사가 선택해야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이가 두 개를 다 유죄를 받으면 아무리 강경받아도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 논다. 둘 다 유죄면.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 개가 무죄고 하나가 유죄다. 이럴 때는 기본형은 200에서 800이다. 그 다음에 저는 가중 요소가 있다면 훨씬 500에서 1000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면 엄청난 거죠. 아무리 한성진이가 우리 법연구에 자파를 하더라도 그 판결문은 다 공개될 거고 모든 법조인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보겠죠.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재명이 한데 왜 강경해줘가지고 벌금 70만 원을 때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요소에서 강경이 되냐? 이런 걸 다 판결은 이게 다 국민들의 검증, 비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변수가요. 요즘 판사들은 바로 연수원 가서 바로 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5, 6년 이상 하고 고참들이 법원에 갑니다. 따라서 판사 3명이 거의 요즘 동등하게 합의를 합니다. 옛날 그쪽에 한성진 부장이 야 70을 하자 이런 데서 2명이 그냥 70 따를까요? 왜? 그게 평생 자기 따라다니는 판결이잖아. 그 배석 판사 있잖아요. 우리 신진우 부장 옆에도 배석이 있잖아. 판결무선 배석 판사도 자기 평생 따라다니는 판결이잖아요. 그럼 자기 소신이 있죠. 이걸 어떻게 눈치 봐가 100만 원 밑으로 70을 합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벌금이 500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요즘 판사 3명이 완전히 합의한다니까요. 아니 고등법원은 대등한 판사 3명이 대등하게 합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하느냐? 서로 의견 교환해서 도저히 안 되면 나누면 돼. 평균합니다. 평균. 그러니까 한성진이가 70만 원 해주고 싶어도 옆에 배석 판사가 500만이다. 이러면 나누기 2명이 500이면 나누기 3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 400이 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법원에 정해진 판결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2년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재판하냐면 일단 판사 3명이 형을 적어내요. 판사 3명이. 일단 유무죄를 먼저 적죠. 무죄가 많아버리면 과반수가 무죄면 그냥 무죄되는 거예요. 근데 유죄가 많으면 일단 유무죄를 먼저 판단하고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합의할 때 유죄다. 그럼 징역이 얼마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징역 3년이다. 어떤 사람은 1년이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평균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징역 딱 2년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그럼 징역 2년인데 법정 구속을 할까? 또 말까? 이걸 또 표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 의견회가 법정 구속하지 말자. 이래가 2년이 놓은 겁니다. 3명이 대등하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유죄가 나오면 이건 불가능하고 기준표상. 근데 둘 다 무죄 받으면 그건 끝나는 건데 하나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저는 백현동이 더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김문기도 거짓말 맞죠. 하여튼 하나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는 감경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요소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형, 최악 기본형만 와도 200 넘다 봐요. 근데 가중이면 500이 넘는 이런 형향이 예상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기준이고 이게 법조계의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판사가 엄청나게 비판 요구도 물 겁니다. 앞으로 더 감시해야 되겠지만 저는 끝까지 판사가 원칙적으로 이재명 이름 세자 가리고 형량을 때리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름 가리고 이렇게 저희가 끝까지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0만 원 넘어가기 모든 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